안녕하세요. 오늘 전통 리테일 기업은 왜 D2C 전략을 추진하는가 발표를 맡게 된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의 김영택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발표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나서 바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왜 지금 D2C인지에 대해서 D2C에 대해서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전통 기업들은 왜 지금 이러한 D2C 전략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통 기업의 D2C 추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에 대해서의 정리를 하고 나서 제가 각각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하고 D2C, 옴니채널 관련된 컨설팅 및 교육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지금 D2C인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고객의 변화 부분들입니다. 고객들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은 고객들이 자기 개성, 우리가 좀 이제 최근에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개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취향에 맡아서 기존의 기업들이 그냥 제공해 줬던 또 기존의 기업들이 메이드된 상품들을 구매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개성을 잘 표현하고 또 자기의 사이즈 자체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 사이즈, 정 사이즈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제에 딱 맞는 그런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신발 사이즈 같은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그런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상품들 자체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제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잭스미스의 그런 저희가 요가복 브랜드죠. 요가복 브랜드 자체도 단순하게 운동복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입으면서 자신의 개성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가복 부분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베이지크라는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비건 브랜드 자체가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커피의 그린 원두를 가지고서 비건 화장품 부분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객이 자신의 취향 또 제가 원하는 다양한 스타일 부분들 또 어찌 보면은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 자체도 건강을 중요시하거나 사회적인 책임을 중요시하는 그런 제품들을 고객들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채널의 변화를 봐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제품을 꼭 판매하려고 그러면은 백화점, 마트, 홈쇼핑 같은 홀세일에 저희가 판매를 유탁하고 그 판매를 유탁한 홀세일을 통해서 판매가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굳이 저희가 백화점에 입점하거나 또 홈쇼핑에서의 입점해서 판매를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저희가 네이버에서 보게 되면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제품만 있다 그러면은 고객과의 직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직거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접적인 채널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가 좋은 제품만 있으면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한다든지 또 기존에 제조사 자체가 판매할 수 있는 채널 부분들이 백화점, 홈쇼핑 아니면 옥션이라든 할 수 있는 그런 중간상을 거쳐야 되는 한계성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런 장벽이라든지 그런 한계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다이렉트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직접적인 거래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기술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 또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 제품을 제조하는 단계,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구축을 하거나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의 저희가 딱 맞는 제조사를 찾는 것도 발품을 팔 필요 없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각각의 부품들, 각각의 원자재 부분들을 손쉽게 저희가 찾을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쇼핑몰을 구성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저희가 이 쇼핑몰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 내부 안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자체가 뭐 6개월, 3개월 걸려서 이런 쇼핑몰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 없이 뭐 카페24에 있는 다양한 이 무료 쇼핑몰 구축을 통해서 상품 관리, 주문 관리, 고객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희가 원하는 기능들 부분들을 API를 통해서 빠르고 손쉽게 또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현할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제품을 기획하는 것부터 또 판매하는 것까지 전 단계의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구현이 되면서 이제 뭐 제조사가 됐다든지 개인이 됐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제는 이러한 D2C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TV 광고를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저희가 광고를 집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고객들이 이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제품을 인지하고 또 제품을 탐색하고 더불어서 매장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제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이제 구매에 대한 패턴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업들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이 오프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온라인 더불어서 소셜 미디어 또 각각의 고객 여정 단계별로 고객들한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품을 소개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 몽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의 타겟 광고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몽제 매트릭스의 다양한 이제 기능성 부분들을 소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쿠켓마켓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서 이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의 뭐 먹방을 선보이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반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 채널,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의 저희가 판매를 하는 방식들이 전통적인 홀세일 기반으로 어떤 제품을 판매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홀세일을 거치지 않고도 다이렉트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됐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D2C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D2C라는 것들은 뭘까요? D2C의 정의는 다이렉트 컨슈머의 약자입니다. 그 말 그대로 고객한테 직접적으로 뭔가에 대해서의 거래를 하고 유통하는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의를 내리게 된다 그러면은 제조사가 중간에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 직접적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방식 자체를 D2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에 보듯이 전통적인 저희 오프라인과 전통적인 홀세일 중심의 판매 방식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생산을 하고 도매를 거치고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도매와 소매가 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래 단계라든지 또 그걸 거치면서 이제 기업들이 지불해야 되는 어떤 수수료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소요가 되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D2C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조사가
고객들한테 다이렉트로 판매하기 위해서의 그 제품의 특징과 차별화를 알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고객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다이렉트로 고객들한테 판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업들이 이러한 D2C에 대해서의 그 진출 또 D2C 전략을 추진을 할까요? 크게 네 가지적인 그 이유 때문에 기업들 자체가 특히 이제 전통적 기업들 자체가 D2C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 때문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존 홀세일 방식은 중간에 도매 소매를 거치게 됩니다. 중간에 도매와 소매를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 입점을 해야 됩니다. 입점을 해서 백화점이나 홈쇼핑 자체가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뭐 저희가 적게는 뭐 10% 정도 되겠지만은 백화점과 홈쇼핑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40% 정도의 저희가 수수료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저희가 수수료를 절감해서 고스란히 고객들한테 가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수수료 절감을 통해서 저희의 매출을 증대할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기존에 오프라인 쪽에 공간을 구축하고 거기에 인력을 파견해서 제품을 판매하다 보면은 거기서 발생되는 공간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또 인건비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비용 또한 저희가 비용을 절감해서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진입 장벽과 견제 때문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생 브랜드예요. 아니면은 신규 제품을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목 좋은 곳 아니면은 사람들이 잘 보이는 매대 위치에 저희가 올려줘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 가게 되면은 대기업 브랜드라든지 아니면은 잘 나가는 브랜드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 부분들을 저희가 단기간에 브랜드를 홍보하고 단기간에 인지도를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진입 장벽과 견제를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의 또 D2C 접근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 저희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차별화, 경험적인 요소, 또 브랜드에 대해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 충분하게 고객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별도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백화점이 됐던 홈쇼핑이 됐던 아니면은 저희가 이베이 같은 공간이 됐던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정형화된 그냥 상품의 카탈로그 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공간만 제공해 주고 있지 저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저희의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적인 경험들을 강화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D2C라는 것들은 저희 채널이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저희의 브랜드 부분들을 충분하게 다양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결합을 해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솔직히 기업들이 또 전통 기업들이 이 D2C를 선호하는 부분들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도소매를 거치게 된다 그러면은 판매 결과에 대해서의 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겠지만은 고객의 프로파일, 고객의 방문 데이터, 고객의 상세한 구매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고객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의 고객들한테 맞춤형 마케팅을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방문과 로열티를 강화하기 위한 저희가 고객의 관계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고객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는 저희 자체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 리테일 기업들은 이러한 D2C 전략을
어떻게 구축 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크게 전통 리테일 기업들이 D2C 전략에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세 가지 접근으로 해서 이 D2C 전략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 가장 많이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채널 확장 전략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소매점에서 빼서 아니면 아예 기존에 백화점과 소매점 부분들을 단절하고 온리 D2C 중심으로 저희 자체 채널 중심으로 채널 전략을 추진하는 전략 부분들이 첫 번째 채널 확장 전략이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가 D2C 브랜드를 가져가기 위해서 전통 기업들 자체가 상품을 기획하거나 또 D2C를 운영하는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의 고객들이 원하는 특히 MZ세대들이 원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D2C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을 인수해서 저희가 브랜드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MZ세대들의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타겟 채널 부분들을 M&A 하는 전략을 두 번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브랜드 확장 전략입니다. 아예 그 전통 리테일 기업들이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를 새롭게 신규로 런칭하고 신규로 런칭한 그런 브랜드는 기존과 다른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저희 차별화된 브랜드와 또 새로운 타겟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브랜드 확장 전략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그 접근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널 확장 전략입니다. 이 이제 채널 확장 전략 부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오프라인 매장 또 뭐 이런 그 생필품에 대해서의 판매 자체가 직접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판매가 아니라 이제는 이커머스 중심 아니면 이제 다이렉트 판매에 대해서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도 당연하게 뭐 펩시와 그 다음에 하인츠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펩시 같은 경우는 팬트리샵닷컴하고 스낵닷컴이라는 D2C 채널 부분들을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하인츠 같은 경우는 하인츠 투 홈이라는 D2C 채널 부분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가 전통적인 기업들이 디지털 전략 또 이제 저희가 이커머스의 구축을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거의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펩시와 하인츠 같은 경우는 1개월 만에 구축을 했습니다. 1개월 만에 빠르게 이커머스 플랫폼, 뭐 앞서서 뭐 얘기했던 뭐 카페24라든지 쇼피파이 같은 것들, 제가 알기로는 펩시 같은 경우는 쇼피파이를 기반해서 이 팬트리샵닷컴하고 스낵닷컴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이 코로나19가 터진 상황에서 빠르게 펩시하고 하인츠의 제품들을 뭐 스낵 제품, 음료 제품, 또 다양한 소스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채널 확장 전략을 추진을 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M&A 전략입니다. 기존에 MZ세대들을 확보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든지 또 새로운 타겟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M&A 전략 부분들을 접근을 하는데 시세이도 같은 경우는 드렁크 엘리펀트라는 화장품 뷰티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브랜드 자체가 이러한 뭐 천연, 그린 부분들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이 드렁크 엘리펀트 자체도 그런 저희가 천연, 그린을 기반한 그런 이제 화장품 재료를 기반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이도 자체가 이제는 이런 그 그린 뷰티 쪽을 지향하기 위해서의
타겟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의 이 드렁큰 엘리펀트 자체를 인수를 했고요. P&G 같은 경우는 월커 앤 컴퍼니 브랜드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브랜드냐면은 유색 인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유색 인종들에 맞춰서 뭐 면도기라든지 크림이라든지 헤어 같은 제품들, 그래서 P&G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유색 인종의 타겟에 맞춰서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런 그 월크 앤 컴퍼니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 이제는 새로운 신규 브랜드로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브랜드가 아닌 이제는 변화하는 브랜드, 변화하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브랜드 확장 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켈러그 같은 경우는 그 M1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먹는 건강 음료입니다. 이런 먹는 건강 음료 자체의 브랜드를 확장하면서 관련된 이제는 조금은 유기농 건강식품 회사로 지향하기 위해서의 그런 브랜드 라인업 부분들을 출시하고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옆에 이제 로레알이 최근에 페로소라고 하는 신제품 자체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그 페로소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로레알이 있는 로레알의 모바일 앱으로 저의 얼굴을 스캔을 해요. 얼굴을 스캔하게 되면은 제 피부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또 이 측정 부분들은 피부 상태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위치, 위치 안에서의 꽃가루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 맞는 화장품 자체를 딱 이제는 그 산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 딱 맞는 화장품 부분들을 딱 이제 제시를 해서 거기에 맞는 브랜딩 킷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브랜딩 킷 자체를 지금 보이시는 페로소는 그런 브랜딩 자체를 해서 화장품 자체를 만들어주는 킷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스킨케어 자체를 아까 있는 킷 자체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 브랜딩을 해서 저에 맞는 화장품 부분들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레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그 화장품 자체도 제가 가서 그냥 화장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도 배송해주고 또 저에 맞는 화장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브랜드로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통 리테일 기업들이 D2C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의 어떠한 또 전략적인 접근들을 하고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공격적으로 이제는 D2C 중심으로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판매 기반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오프라인 부분들을 전체를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통 리테일 기업의 D2C 전략은 곧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리테일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핵심은 D2C 기반을 구축하고 D2C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것들입니다.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의 핵심은 D2C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꾸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매출 비중을 50%로 확대를 하고요. 또 D2C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은 옴니채널 매장으로 이제 그 역할을 다시 재정의하고 더불어서 이제 고객 중심 또 고객의 로열티를 강화해서 지속적인 구매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의 멤버십의 투자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D2C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홀세일 자체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언더아머, 리바이스, 마이클 코어스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점진적으로 이 홀세일 파트너를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그 올 하반기까지 이 홀세일 파트너 부분들을 2,000에서 3,000개 정도로 철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리바이스 같은 경우도 홀세일 매출 비중 부분들 자체를 48% 정도 하기 위해서 백화점 비중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전통 리테일 기업들이 이 D2C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D2C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리바이스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 전통 리테일 기업들이 D2C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홀세일 파트너를 축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바이스 또한 홀세일 파트너를 2010년도에 한 16%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리바이스 자체가 홀세일 파트너 부분들 자체를 점진적으로 지금 줄이면서 이제는 이 D2C에 대해서의 매출 비중 부분들을 48%까지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일관된 고객들의 경험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커머스 모바일 앱 자체를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웹사이트라든지 모바일 부분들은 크게 세 가지 메뉴로 구성이 돼서 일관된 경험과 일관되게 고객들 자체가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 카탈로그가 구성이 되어 있는 매장, 그래서 이 매장을 통해서 저희가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개인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즈라는 메뉴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리바이스의 다양한 브랜드 스토리와 청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발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메뉴는 거의 글로벌로 다 일관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매장 자체를 옴니채널 매장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매장 자체도 기존의 D2C를 강화할 수 있는 신규 매장 포맷으로 다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넥스트젠이라는 D2C 기반의 옴니채널 매장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넥스트젠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매장에서 저희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장을 방문해서 커스터마이징된 다양한 저희가 청바지라든지 다양한 옷에 대해서의 저희가 그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온라인에서 구매한 제품 자체를 반품도 이 매장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이제 큰 D2C의 핵심 부분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의 멤버십을 정비하다든지 LTV를 강화하기 위해서 멤버십 부분들을 새롭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리바이스 같은 경우는 리바이스 레드탭이라는 멤버십을 새롭게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개인의 취향이라든지 구매 이력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과 무료 배송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멤버십 기반의 팬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슈퍼 팬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한 굿즈 같은 것들을 먼저 구매할 수 있는 독점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바이스의 멤버십 같은 경우는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충성공예 고객 같은 경우는 재구매율 부분들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D2C 전략의 특히 이제 전통적인 D2C 기업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나이키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컨슈머 다이렉트 오펜스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전략을 기반으로 D2C 전략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리플 더블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 기획과 제품 출시, 그다음에 판매 부분들을 혁신하는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그 2배 다이렉트라는 부분들이 다이렉트 기반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판매 채널과 마케팅 부분들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의 별도의 다이렉트 조직 부분들을 구성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이 D2C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스피드하게 또 고객이 원하는 제품들을 출시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레인이라는 기반의 어떤 제품 제조 생산 부분들을 혁신을 하고요. 더불어서 채널을 이제는 다이렉트 채널 중심으로 채널을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자체를 통합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통합 채널뿐만 아니라 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자체가 매장까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옴니 채널 중심의 또 매장을 재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팬 커뮤니티 또 별도의 고객의 멤버십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의 스니커즈라는 별도의 그 팬 커뮤니티 또 그 스니커즈 전문적인 부분들을 판매하고 거래하고 고객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팬덤 사이트 부분들을 또 구축하고 개편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에는 전체적인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합하는 통합 전략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합 전략의 핵심은 고객을 중심으로, 고객 DB를 중심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키 멤버십 부분, 나이키 멤버십인 나이키 플러스 부분들을 개편하고 이 플러스에서의 다양하게 고객에 대한 어떤 혜택, 그 다음에 컨텐츠, 고객의 지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들을 강화하는 통합 마케팅 전략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확보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상품을 기획하고 또 고객들한테 개인화된 마케팅을 강화하고 또 저희가 재고 관리라든지 또 고객을 분석해서 성과를 높여주기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의 M&A를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의 M&A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조디악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데이터 분석을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버텍스라는 3D에 기반한 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놨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라는 회사를 기반으로 인수를 해서 저희가 재고관리 부분들을 효율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데이터로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로그라는 회사는 이제 흩어져 있는 나이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가 이제는 고객의 마케팅과 상품의 기획과 재고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기 위한 기반으로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나이키 자체가 기존에 앞서서 2017년도에 세웠던 컨슈머 다이렉트 오펜스라는 D2C 전략을 컨슈머 다이렉트 엑셀러레이션이라는 전략으로 가속화 전략으로 전략 자체를 개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 가속화 전략의 핵심은 D2C 전략 부분들 기반으로 이제는 성장 전략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나이키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나이키 브랜드하고의 그런 경험 또 브랜드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저희가 모아서 고객들한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또 기존에 이제 확보된 2030 타겟 이외에도 다양한 타겟군들을 확보하는 확보 전략을 가져갈 그 접근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뭐 데이터 분석, 개인화, 재고 관리 같은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엔드 투 엔드로 저희가 백엔드의 데이터부터 프론트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것들이 일관되게 가져가기 위한 기술 기반 부분들을 구축하는 전략으로서 현재 그 D2C 전략 부분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업들의 D2C 전략 자체가 이제는 생존 전략이 되게 됐다는 것들입니다. 이런 D2C 기반으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는 공격적인 전략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홀세일 부분들을 축소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 부분들을 옴니채널 매장으로 재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 부분들에서는 고객을 중심으로 일관된 경험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웹사이트, 모바일 웹, 또 오프라인 채널까지 통합하고 연결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프로세스, 기술들이 통합되고 확보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는 게 이 현재 전통 기업들의 D2C 전략의 추진 전략이고, 또 성공적인 D2C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기반이 갖춰져야 저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 소개된 내용은 저희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co.kr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관련된 뭐 전략적인 추진이라든지 관련된 각각의 사례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